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다행히 좀 버텨줬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이었거든요. 나스닥, S&P 500, 다우가 모두 61선 부근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밀렸다가,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우만 빼고, 다우는 60일선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좀 비교적 강했어요. 최근에 가장 잘 갔고. 그런데 나스닥은 60일선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0.13% 올려놓고 끝났지만 시초가도 1.42% 내렸었고 장중에 1.9%까지 빠지다가 완전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크게 올랐다는 거죠. 시초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장중에 훨씬 더 많이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그랬고, 팔란티어 테크도 그랬고, 장 초반에 밀리던 것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60일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크게 뭐 하락한 자리,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주 많은데, 다만 이게 이제 완전히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냐 아니냐 이거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일단 지금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중에 뭐 일단 나스닥 일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S&P 500은 비슷하지만 뭐 비슷해요. 흐름이 완전히 비슷하지만 60일선 약간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는 조금 다르죠. 60일선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 위주의 종목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봉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들을 여러 개를 쳐놨는데 이게 1년치 일봉이에요. 1년 일봉을 보면 작년 이맘때 이 11월 달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60일선 밑으로 빠집니다. 60일선 아래로. 이 동그라미 4개가 이제 있는데 이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60일선 밑으로 이제 하락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상승세가 지금의 미국 상승세가 2023년도 1월부터 그때 나스닥이 만이었습니다. 만. 그러니까 만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막 그럴 때였습니다. 1080 뭐 이럴 때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2만 4천 얼마까지 올라오는 이 숨가쁜 과정이 거의 3년을 사실상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추세선이나 이런 거를 그려보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올해 3, 4월에 급락할 때 이때를 제외하거나 올해 3, 4월에는 뭐 2만 포인트를 넘었다가 14,000 얼마까지 30%를 한 달 반 만에 하락을 시키는 그 상황 말고는 그때는 이제 뭐 은행권 리먼 브로더스라든가 이런 과거에 진짜 악몽이죠, 악몽. 2008년도에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던 거고, 시장은 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만에서 2만까지 2배를 올려놨기 때문에 2년 동안 딱 2배를 올려놓고 빠진 건데, 자,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올랐죠? 충분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4월을 대비해서 14,000 얼마 때 대비해서 10,000포인트나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60일선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야? 네. 2023년부터 24년까지 이어졌던 이제 저는 지금 1년치 일봉만 보여드리지만 그 일봉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 이제 큰 상승, 장기 상승 이후 짧은 급락. 그 급락이 나올 때 60일선을 이탈한 다음에 한 번 첫 번째 튀어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를 받는 선이 60일선이에요. 공통적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랠리 이후 이제 보통은 21선 짧은 그 구간에는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21선은 뭐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한 그런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다가 이게 뚫리는 순간 이제 단기
그 조정을 받을 때 그 한계점이 60일선이에요. 근데 60일선을 이탈하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1년치 일봉 차트에 이 왼쪽 편에 동그라미 4번 쳤던 그 구간들이 하락하다가 60일선 부근에서 60일선까지 밀렸네? 그럼 당일날 바로 양봉을 만듭니다. 4번의 60일선 이탈 자리가 다 양봉이고요. 그리고는 반등이 짧게 나오고 또 급락. 그 다음에 더 짧게 반등이 나오고 또 급락. 이거를 4번을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동그라미 그 화살표처럼 아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간 보는 거예요. 60일선 밑에까지 뺐다가 기술적으로 반등.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술적인 반등도 2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주.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 일주일, 한 4일. 예, 그 정도 한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 뚫고 다섯 번째 갈 때는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급락. 그러면서 60일선을 딱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장대 음봉을 만드는 날이 2월 21일 날 첫 번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60일선을 이탈합니다. 이때가 26,0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19,500포인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딱 2월 20일부터 한 달 반, 4월 7일 날 저점이 14,700이거든요. 2만을 하향 돌파, 동시에 60일선을 장대 음봉으로 하향 돌파.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첫 번째 60일선 이탈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25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그 간 보는 시기에 60일선을 깔딱깔딱거리면서 60일선을 이탈했다 반등. 이게 시작점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 수급 영상을 보여드리는 날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이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분명히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지 하는 구간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금리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 조금 자세히 써드렸고, 미처 못 써드린 거를 내일 아침에 다시 더 추가로 이제 좀 써드릴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금리가 지금 인하기예요. 금리가 인하가 매번 FOMC 열릴 때마다 매번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인상기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인하기라고 그래요. 인하 추세에 있다고. 동결이 되더라도. 근데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지 않고 지금 동결을 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뒷받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할 만한 수준, 또는 회복할 자신을 내비칠 수 있는 수준에 왔구나라든가, 또는 물가지수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라든가,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셧다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지금 CPI가 10월 달 걸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됐어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무슨 근거가 있어야 추가로 인하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기존대로, 지금대로 한 번 더 가보자는 건데, 시장에서는 불안해하는 거죠. 금리를 이제 2026년쯤 되면 금리를 더 낮추지 않겠구나. 최소한 26년도 언제 말쯤에는 더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선제적으로 미리 뺍니다. 2020년 말, 그래서 21년도 초반, 이때가 지금하고 거의 데자뷰예요. 비슷해요. 되게 움직임이.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첫 번째 60일선 이탈 신호가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봉을 만들어냈으니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반등이 전고점 수준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작년 1월과 2월에 보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과 2월에 보면 전고점 수준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올려놓고 급락이 나왔다는 건데, 전고점 수준이 첫 번째는 23,500, 이번에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 23,500. 두 번째는 완전히 24,000, 전고점 이제 24,000인데 10월 29일 날 있었던. 자, 이런 자리들이 그때까지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급락,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반등인데 그 다 반등이 그 전만큼 못 가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몇 번 겹치더라 이거예요. 이 올해 1월, 2월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때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첫 번째 신호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이탈한 거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재료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써드렸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제 그 또는 뭐 이렇게 큰 그 중공업들, 기간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금리 인상 우려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빠르게 돌고요. 돈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라는 것이 빨리빨리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벌써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업종이 특정 업종이 막 잘 가는 것 같아서 사면 다른 업종이 확 치고 올라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주도 업종이 계속 바뀌니까. 자, 이제 그런 지금 AI가 이렇게 AI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AI가 아직도 오늘도 미국에서 AI 주들 엄청 빠졌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 반등이 나온 거는 대형주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지 사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요.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가 올랐냐면 대형주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시총 상위 몇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하고 딱 두 개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였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빠졌습니다. 예, 그걸 이제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고 다음 주 초반에 우리 증시가 지금 반도체가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특히 마이크론이 4% 넘게 오르면서 좀 주도를 했어요.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다음 주 초반에 우리도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가 지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을 수 있죠. 미국처럼. 그러면 이제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의 지수가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건가 보다. 그런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다음 주 초반에는 대형 반도체 정도가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 정도의 좀 돈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며칠 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이번 주말을 활용해서 투자할 만한 이제 단기로 이제 투자할 만한 단기로 중장기는 장담할 수 없는 이제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 대형주들 쪽 그리고 뭐 낙폭 과대주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뭐 긴 시간 말씀드렸지만 61선이라는 자리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61선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121선까지 밀리는데 올해 초에 2월 달에 밀릴 때 2주 걸렸습니다. 2주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지금 현재 121선은 21,542 나스닥 기준으로 21,542인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5.93% 하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가 2주 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기계적인 반등이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21선 정도가 위에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미국 증시 꼭 봐야 돼요. 미국 증시는 진짜 지금은 미국 증시가 뭐 거울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거 아주 명심하시고 너무 길게 투자를 길게 가져가면 오르는 것 같다가도 다시 빠지고 또 하락은 키우고 그럴 수 있어요. 좀 짧게 대응하고 종목 수도 줄이고 주도 업종 잘 찾고 하는 몇 가지 제가 오늘 8가지 써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관심 갖고 해야 할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럽게 이제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올해 내내 좋았잖아요. 올해 진짜 역대급 수익을 냈거든요. 저도 그랬고 우리 회원님들도 아마 비슷하실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약간 투자 방향을 좀 잡기 시작해야 된다.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2020년 말에도 그 바이오주 중심으로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좀 바이오 비중 줄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뭐 댓글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다 제 말이 맞았죠. 21년도 초반부터 해서 막 빠지기 시작했고 제가 21년 초반에 셀트리온 이제 파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매도하고 우리 그때 회원님들도 뭐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때 제 말 안 들으셨던 분들 또 이상한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반발하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지만 지금은 주식 비중을 너무 늘려갈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게 이제 곧 유리해진다. 이제 곧 그 느낌상 좀 정점에 좀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2021년에도 지수는 6개월 더 갔어요. 21년도 6월까지 갔어요. 이 금리 두려움이 시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아마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면 우리 증시도 내년 6월 정도면 이제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5,000포인트 가까이까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은 뭐 여전히 열려 있지만 금리라고 하는 그 돈의 방향이 매우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도 읽어내야 되고요.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그것도 읽어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미국 증시 물리면 제가 답이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또 몇 년간 장기 투자를 본의 아니게 내 뜻과 관계없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 진짜 그 초기 좀 그 우려되는 지점들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고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지점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해드리고 있는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 이번 한 주는 뭐 우리 시장이 워낙에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영상을 이렇게 늘 올려드리지만 한 내일쯤 해서 우리 회원님들 보시게 낙폭과대주 정도를 정리를 해드릴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종목 분석을 해드릴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해드릴 수 있을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낙폭과대주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좀 더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낙폭과대라는 말 자체가 진짜 더 빠지기 어려운 자리. 그럼 지금 정도에서는 더 빠지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애들을 찾는 것이 좀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예상했던 대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무려 2조 4,631억 원어치를 던졌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 증시가 이제 개인들의 힘으로 버텨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5,777억 원. 네, 많이 팔기는 했습니다만 조 단위로 올라가진 않았네요. 다행히. 한화오션이 세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삼성중공업, SK스퀘어, 하이브까지가 1,0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HD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두산, 한미반도체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뭐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도 보이고 몇몇 반도체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금융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너무나 반가운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 4,059억 원 매수 우위 속에 19만 6,300원이라는 진짜 20만 원 코앞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1,000억 원 넘는 것 유일하잖아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단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제 다시 오랜만에
그 저한테 찾아와 주신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이 셀트리온에 지대한 관심, 그다음에 오래전에 그 제가 셀트리온 2020년, 21년 이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투자하고 방송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 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분이 다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이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당분간 저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원님이 관심을 갖고 저한테 많이 이제 물어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이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저도 좀 오랜만에 정밀하게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반가운 이름 포스코홀딩스 832억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 이수페타시스, 기아, HD 한국 조선해양, 유한양행, SK바이오팜, DB하이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LG화학, HD현대마린솔루션, APR, 삼양식품. 딱 보면서 느낀 게 또 많이 바뀌었구나. 손바뀜이. 지난 한 주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뉴페이스들이 너무 또 많이 보이죠. 오랜만에 다시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고 삼양식품도 보이고요. APR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타이어 종목도 보이고 네, 상당히 그 의외의 어떤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네요. 4,806억 원어치 팔았고 SK하이닉스 기관도 팔았습니다. 1,972억 원. 그리고는 이제 미국 S&P 500 미국 종목들 지금 계속 빠질 때 계속해서 이제 던졌죠. 지난 한 주 동안 기관은 S&P 500을 많이 줄였네요. ETF를. 현대로템도 1,105억 원. 이렇게 네 종목이 1,000억 원 넘게 매도였고요. 우위였고요. 그리고 한화엔진, 코덱스 200,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계속 팔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HD 한국 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도 그렇고 또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종목도 그렇고 지금 저 밑에 두 종목이 보이는데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 다음에 금 현물 ETF까지. 네. 기관이 매도한 종목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반면에 HD 현대중공업, 지난주에 그래도 버틴 게 조선이었는데 조선도 이제 갈렸던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은 60만 원 코앞까지 58만 원대까지 질주를 하고 있고요. KB금융, 셀트리온, 그다음에 코스닥 150의 레버리지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한국항공우주,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LNF,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S오일, 한미약품, 현대엘리베이터, 한국전력까지를 기관이 많이 산 종목으로 2차전지가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2차전지 쪽도 잘 갈 수 있겠는데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코스맥스, 현대로템, 이수페타시스,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코덱스 200, HD 현대일렉트릭, 타이거탑10,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고요.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LS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KB금융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748억 원. 연기금도 그렇고요. 지금 그 배당 관련된 또 어떤 이슈가 배당이 시가 배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시기가 연말 배당주들 이제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 상황에서는 배당주들을 또 담는 게 안전한 투자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또 LNF 샀죠. 그리고 특이한 거 AI 아까 반도체 직접 투자하는 반도체는 좀 덜었지만 전력 쪽은 ETF를 담았네요. 두 종목을. 그리고 셀트리온, S오일, 기아, 또 타이거 화장품 ETF도 오랜만에 매수했고 유한양행,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전력, 현대엘리베이터,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개인들은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5,229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권이 샀으니까 당연히 개인이 팔았죠. 액수도 많이 팔았네요. 19만 6천 원대에서. 그리고 현대차, 유한양행,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를 개인들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한 종목으로 이제 이름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아까 기관이 매수한 것을 개인들이 매도했고요. 그리고 S-오일, SK바이오팜, HD 현대중공업, 삼양식품, LG화학,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DB하이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증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좀 매도해서 자금을 뭐 마련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손실을 이제 만회하고 바로 정리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역시나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2조 5,899억 원, 네. 한 2조 6천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까지 두 번째가 9,640, 거의 1조 원어치 매수했거든요. 그럼 거의 뭐 풀매수란 뜻인데 미국에서 분명히 반도체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이 분명히 이렇게 갈려버렸기 때문에 이 탄력적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까? 상승으로? 이게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안 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이 반등의 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S&P 500이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담기 시작한, 이거는 뭐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딱 턴어라운드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현대로템, 하이브,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이제 15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좀 매력이 있어 보이는 자리인데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지난주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705억 원어치. 그렇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에코프로, YG 엔터테인먼트, 인투셀, 펩트론,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 BM, D&D 파마텍, 유진테크, TCK, 올릭스. 네. 상당히 고점에 많이 올라와 있던 반도체, 그 다음에 엔터, 로봇, 바이오, 2차전지 골고루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고요. 네, 에코프로들 정도 2차전지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뭐 엔터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역시 또 좀 의외인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성광밴드, 퓨처캠, 실리콘2, 시어스 테크놀로지, 리가캠바이오, ST팜, 휴젤, 메디톡스, 다날, 태성, 테크윙, ISC까지를 지금 외국인이 지난 한 주 동안 매수했습니다. 지금 이 중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지난주에 바로 상한가 올라갔었고, 외국인이 그 ABL 바이오 호재가 나왔을 때 리가캠 바이오를 쓸어 담는 그런 흐름도 또 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휴젤이나 메디톡스나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가 눌리거나 또 그 우려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파마리서치 가장 많이 팔았고요. 671억 원어치 팔았고, 심텍, 큐리오시스, YG 엔터테인먼트, 다날, D&D 파마텍, 성광밴드, GNC 에너지, 세나 테크놀로지, JYP 엔터테인먼트, 동진 세미캠, ISC, 현대힘스, T로보틱스. 네, 로봇주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이고, 파마리서치가 주 후반부에는 조금 힘을 냈는데 주 초반에는 조금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예, 기관들의 이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일단 여러 가지 변동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1240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드디어 기관들이 매수했음을 알 수가 있고, 외국인은 매수 종목에 안 보였죠. 상위 더 밑에 내려가면 이제 보이겠지만, 근데 이제 기관들은 바이오 완전히 집중한 게 올릭스, 리가캠 바이오, 오스코텍, 그죠? 완전히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해서 매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오테크닉스, 실리콘2, 펩트론, 원익 IPS, 클래시스, 에코프로, 테스, 에코프로 BM, 리노공업까지를 자,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바이오에 집중이 돼 있지만 반도체도 또 에코프로들도 적절히 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재료가 지나갔다고 판단을 했나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동진 세미캠, HPSP, G2G 바이오, 솔브레인, 비나텍, 코미코, RFHIC, 하나마이크론, VT, SM, D&D 파마텍. 네, 바이오 대형주들과 엔터주 쪽에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예, 연기금이. 그렇다고 또 다 바이오를 다 판 건 아닌 것 같아요. 알테오제는 역시 207억 원 다 맞고요. 주가도 55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오스코텍,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펩트론, 올릭스, 원익 IPS, 테스, 큐리오시스, 펄러비스, 인벤티지랩,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NHNKCP, STI. 자, 이걸 보면 연기금은 지금 재료가 지나간 ABL 바이오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는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이 길게 내다보고 가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연기금의 또 성향을 고려해 보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556억 원.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실리콘2, ABL 바이오, 클래시스, 올릭스, 코오롱 티슈진, 오스코텍, 퓨처캠, ST팜, 펄러비스,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까지를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자, ABL 바이오 재료, 큰 재료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엇갈렸으니까 이름이 여기 없죠. 기관은 샀죠. 연기금은 팔았죠. 그럼 기관 중에 누가 샀죠? 금투. 금투는 단기 이슈에 집중하는 기관, 그 세력. 그리고 연기금은 좀 중장기로 투자하는 세력. 그러면은 금투가 짧게 크게 올리고, 그죠? 연기금은 던지면서 다른 이제 다음 모멘텀 남아 있는 애들은 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857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그리고 파마리서치, 큐리오시스, 심텍, YG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D&D 파마텍, 세나 테크놀로지, GNC 에너지, HLB, 인투셀, 프로티나, 다날, T로보틱스. 네, 개인들의 관심 지금 이제 엔터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일부 종목들, 로봇 일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쏠렸습니다. 개인들 매수가.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규모 자체가 코스피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적긴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일단 미국에서 바닥을 일단 잡는 모습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날 한번 그 상승 전환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폭이 이게 완전히 또 많이 빠졌으니까 크게 반등이 나올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추세가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번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이 60일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하는 그 과정, 그 이후의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된다. 한 6개월 정도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장이 좀 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61선을 하향 이탈을 했다가 지금 이런 거는 투심이 많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한 6개월 동안에는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 61선 밑에까지 빠진 게
아주 조심해야 돼. 이 상승의 끝에 나오는 61선까지의 조정, 이거는 이걸 딛고 다시 강하게 반등한다기보다 작은 악재에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제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왔다.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뭐 하락이 워낙 크게 나왔으니까 며칠 동안. 네, 그런 것들을 잘, 네,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5일 토요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 종목을 분석해 드릴까, 낙폭 과대주를 정리해 드릴까,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회원님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뭐가 적절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